수백 명 관객이 지휘자 구자범을 주목합니다. 그의 손끝에 따라 각각의 소리를 가진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듭니다. 공연 내내 구자범의 표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달콤하다가 불을 뿜을 듯 강렬해집니다. 그의 표정과 몸짓도 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악기입니다. 딱 그거예요. 내가 이런 곡을 설명하고 싶을 때 피아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막 복잡한 거는 내 손가락 10개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구자범에게 지휘는 음악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일단 정확한 귀를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파트를 다 듣고 계십니다. 굉장히 음악적이라는 거. 일단 지휘자는 모든 단원들보다 더 음악적이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멀고 어렵던 클래식이 구자범의 손끝에서는 10년지기 친구처럼 쉽고 편안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음악이 귀에 맴돌고 가슴을 울립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구자범. 클래식의 불모지 광주에서 그가 꾸는 꿈을 지금 우리와 나누려 합니다. 가는 해의 아쉬움과 오는 해의 설렘이 교차하는 세미. 새해를 즐기려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만난 사람들은 즐겁고 연주자들의 걸음은 경쾌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의 손박자에도 흥이 실립니다. 이제 몇 초 후면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터뜨리고 옆에 사람, 이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이 키스하고 짓궂은 로맨티스트 구자범이 준비한 새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틀을 깨는 파격과 자유로움에 사람들은 허를 찔렸습니다. 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에 흥분합니다. 올 한 해는 모두의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뜰 것 같은 유쾌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승아 씨? 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서 이런 송년음악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광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께 함께 너무 즐겨주셔서 정말 기쁘고 아주 즐거운 잔치가 됐습니다. 축제는 음악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음악회를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참 뜻깊은 음악회였던 것 같습니다. 단 이름이 뭐예요? 악단도 관객도 모두 만족한 오늘. 음악회를 기획한 구자범 역시 대만족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마당놀이니까요. 무대에서 어우러지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고 오늘은
축제의 날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자범이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지만 독일 유학 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You know that he studied philosophy before, but he was always musical educated, not in Korea, I think. He didn't have a musical education in Korea. That was his problem in the first time, but not in Germany, but with the Korean colleagues. But I think he is a very talented young man, and he's one of my best students I ever had. 독일에서 그는 돋보이는 지휘자였습니다. 오페라 극장의 카펠마이스터로 이름도 날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뜻이죠.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런데 할 일이 많은 곳은 광주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도 하고 싶은 곳이 준밥 나누고 어떤 사랑하고 그랬던 그 갇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 넘치는 자유로운 천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온 거지, 제가 여기서 뭐 변화시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 사랑 넘치는 자유로운 천국. 광주는 그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있었습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추모음악회. 이승에 아무런 미련 없이 훌쩍 떠난 이의 빈자리를 음악으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유로운 게 이 땅을 무시하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꿈이라는 건 이 땅에서 이걸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그 아닌 것, 다른 것, 진짜일 것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도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초 구자범은 큰 꿈 하나를 내놨습니다. 너무 미리 줄지 말고 처음에 더 길게 긋고 그다음에 타임을 해주세요. 더 길게 긋고. 최소한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쯤 가서 그때 줄어들어 주십시오. 처음엔 너무 빨리 줄어들지 않게. 그리고 밑에 소리, 밑에 G가 더 세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러 교향곡을 통해 1980년 30년 전 광주를 다시 불러올 생각입니다. 말러가 유태인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옛날에 죽은 사람인데 마치 5.18 항쟁을 예언한 것처럼 그 상황을 본 것처럼 작곡을 해버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제목도 부활 이렇게 붙였어요.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상처들. 하루는 집 앞에서 기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르르 하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살짝 나가봤어요. 밖으로. 나갔더니 탱크가 사무리 쪽에서 송영 쪽에서 탱크가 수십 대가 몰려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뒤로 이제 계엄군들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이제 큰 길 주변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내에 나가서 저항군에 합세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녔어요. 제가 5.18을 맞이할 때마다 그 생각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백대환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그 5.18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 한 세대가 흘렀지만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한 그날. 구자범은 그 기억을 꺼내려 합니다. 1악장은 장례식이에요. 5.18의 장례식. 이건 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말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러가 작품을 보고서 야, 참 5.18과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에요. 1악장은 장례식이에요. 너무 어두운 장례식. 거기서는 굉장히 비장하게 시작해요. 장례식 대단한 줄 알았어. 왜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억울하게 죽고 막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라보는 사람 있고 그냥 몇몇 쓸쓸히 있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무의미한 죽음 앞에다가 흙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흙. 또 한 번. 세월은 무심히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30년 전 광주보다 소소한 일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 벌리세요. 훨씬 더 벌리기로 했죠. 훨씬 더 벌려주세요. 22부터는 빰,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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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꼭 셋 있다는 표가 연속되는 것처럼 들리세요. 더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처음에 원, 딴딴, 딴딴 많이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합니다. 연습할 때 구자범은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단원들의 숨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지휘자. 연습은 구자범이 머릿속에 그리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역할은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한 가정 안에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 지금 첫 번째 다 같이 나오지 않게 돼서요. 악보가 거기도요. 처음에 같이 시작하죠. 다 같이. 예. 네. 갑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생활을 지금까지 여러 해 해오고 있는 동안에 많은 지휘자들을 이제 만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휘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단원들의 연습량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시에서 아직도 많이 크세요. 시에서 크시지 않게요? 이거 4번 위에 그러니까 셋째 줄 마지막 지휘자의 색깔 또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한번 바뀔 때마다 단원들은 굉장히 많이 진통을 해요.
지난 1년은 구자범과 시양 단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음악이 구조적으로 복잡할수록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손가락 10개가 있으면 손가락 하나가 딴짓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이 악기 내에서도 자유가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서로 절제하면서 맞춰줘야지 언젠가는 궁극적인 자유로운 음악이 나와요. 오케스트라는 배려와 화합으로 만들어진 화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꺼내놨을 때 지휘자가 그거를 다 조합해서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때 참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도 이렇게까지 연주할 줄은 몰랐는데 내 안에서 이런 음악이 나올 줄은 나도 몰랐는데 혹은 우리 첼로 파트가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올 줄 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그럴 때 정말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끝없는 연습의 반복. 그 끝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The Gwangju Symphony Orchestra is on a very good way with him to build up quality,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hat the musicians understand that it's a kind of work they have to do, and that without work it doesn't work. 시립교향악단이 소리를 제대로 찾아갈 즈음 구자범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여기를 6박자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고지를 6박.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 합창단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 컨셉이 518명입니다. 합창단 약 400여 명, 교향악단 약 120여 명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고 시민 합창단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심사는 구자범이 직접 나섰습니다. 5.18에 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됐어요. 지원자들의 나이와 직업은 천차만별이고 노래 실력 또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속을 하나도 몰라요. 시작하는 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저는 노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노래 못 듣는 게 저랑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저보다 먼저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시도.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바싹 얼어버린 지원자. 자꾸 목에만 힘이 가고 뜻대로 나올 리 없습니다. 너무 긴장하셨죠? 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거대로 미국 가봐야죠. 가능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걸. 근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시민합창단은 말러가 만든 가사를 우리말로 부릅니다. 120년 전 말러가 썼던 노랫말은
거짓말처럼 광주와 닮았습니다. 말하자면 시민 합창단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추어 합창단이나 마찬가지인데 독일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가사의 딕션, 발성, 발음 이런 걸 어떻게 그 누가 지도를 하면 되겠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길래 그거 우리말로 그러면 안 되겠냐, 가사를 바꾸어서. 그랬더니 구지휘자가 그거 너무 좀 생각이라고 하고는 그 말 꺼낸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곡의 의도를 살리면서 우리말의 느낌을 전달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음절 하나하나마다 이게 der Mensch liegt in größter Not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der의 이, Mensch는 새, liegt 상, 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곡을 무시하고요. 이제 음절 하나하나에다가 독일어 음절 하나하나에다가 우리말 음절 하나씩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너덜너덜해진 악보집이 그동안의 고민을 대신 말해줍니다. 저로서는 가사를 이제 새로 쓰면서 이 원 가사를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까를 고민했다기보다는 마지막에는 그건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음악적인 어떤 이제 악상만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어떻게 5.18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가사를 만들었죠. 말러의 노래가 김상봉 교수의 손을 거치면서 광주의 노래로 탄생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부활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합창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번역한 거 어디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뭐 주목밥이란 그 책에 인터뷰해 놓으신 걸 제가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길래 좀 감정이 풍부하시긴 하시지만 좀 이렇게 우리말로 좀 사삭스러우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그 악보를 펴봤어요. 그 가사 악보를. 근데 보다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흐르는 구름처럼 살고 싶지만 삶이 간단치 않습니다. 말러 교향곡 부활은 그런 우리 인생과 닮았습니다. 구비구비 희로애락이 오선지 위에 담겨 있습니다. 연주자로서 이제 맨 처음에 말러를 했을 때는, 연주 이제 리허설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일단 편성이 다른 교향곡보다는 커가지고 일단 클라리넷 길이가 일단 음색을 맞추기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클라리넷이 5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말러 같은 경우는 5간 편성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음색을 맞추기도 힘들지만 그것보단 더 어려운 게 목간 악기 이제 수석 선생님들하고 같이 음색 및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워서. 사실 말러 교향곡은 시향 단원들에게도 모험입니다. 특히 젊은 단원들에게 악기로 인생의 깊이를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명곡입니다. 이 곡 내에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일단은 악보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말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타악기 연주자들 같은 경우엔 전체 오케스트라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캐릭터의 특징에 맞는, 성격에 맞는 어떤 그런 어법으로도 이렇게 연주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가는가 그 흐름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공연이 가까워오면서 파트별 연습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여기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세수로만 해주십시오. 그거를. 연습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악보의 수정 보완 작업도 늘어납니다. 수정 보완한 악보는 다시 검증을 거칩니다. 눈으로 악보를 보면서 머리로 소리를 만들고 귀로 듣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단체에서 시민 합창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서울의 전교조 선생님들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맡게 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교차해 갔습니다.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무엇보다도 서울 지부에서 선생님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광주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월 달에 시작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었어요. 한 3명이 모여서 해보자고 해서 점점 모일 건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 학기 중에 가야 된다는 거,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들 여러 가지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과연 가능할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 온다, 우리 발음이 볼까? 쪼로록 시작. 쪼로록. 모여라 시작. 모여라. 안 오지면 선생님이 가서 간지를 줄 거야, 막. 음악은 만국의 공통 언어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의 수단입니다. 오히려 합창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합창 지휘자 쌤한테 또 배우고 하는 걸 통해서 애들한테 또 전달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내 목소리 대신 친구의 목소리를 살려줘야 아름다운 화음이 된다는 것을 합창으로 배웁니다. 광주에서도 기업체나 사회단체, 대학생들이 참여한 합창단 연습이 매주 계속됐습니다. 솔직히 저희 세대는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운동을 하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그랬었나 보다, 그냥 배우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18도 5.18이래, 있었대, 광주에서 있었대, 이렇게만 듣고만 가다가 한 주 한 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공연에 같이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러 그거 중에서 가장 끝에 나오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거긴 한데, 그 많은 수랑 함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우선 왔게 된 것 같아요. 전업주부들도 합창에 동참했습니다. 순창에서 광주까지 6시 20분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허겁지겁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 것을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연습을 참 잘해서 정말 공연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 됐어요, 삼촌. 육남매 돌보랴 살림하랴 힘들만도 하지만 연습에는 누구보다 열성인 최정희 씨.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이 전남 보성이라서 광주를 거쳐서 이제 보성으로 가는 길에 광주에서 일단 한번 하차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렸는데 그 대학생들을 색출해서 데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많이 맞았다 그래요, 그날. 시민합창단을 하면서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참여가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자범이 망월동 묘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18 정신은 투쟁과 싸움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번 존재했었던 닫힌 사회 내에서 서로 나눠 먹고 도와가면서 스스로 살아나갔던 어마어마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유일하게 한번 구현됐었던 거죠. 그 정신을 살리는 데는 조화롭게 여럿이 모여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음악, 교향곡 같은 이런 음악이 의미를 되새기고 반영하는 데는 좋은 게 아닌가. 마할라 교향곡이 주는 신의 효과는 첫 번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번 연주에 아마 그 광고 포스터에 아마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 위쪽으로는 교향악단이 이렇게 원을 그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시민들이 5.18 당시에 그런 시민들이 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원으로 있거든요. 원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또 평등을 넘어서 또 자유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함성이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습니다. 항상 죄스럽고 항상 미안하고 광주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떤 또 빚진 마음, 부채를 항상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마을로 이번 이 부활을 그 당시 그 도청 앞에서, 구도청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글쎄요, 그 당시에 부채를 조금 갚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사악장은 혼자서 부르는 독백의 형식을 취합니다. (5.18) 고통받는 사람들의 느낌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악가의 감정 표현은 필수입니다. 세상이 그걸 붙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 제가 그때 숨이 빡 들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게 벌어졌어요, 사실은. 단순히 가사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 이제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갈 길을 막는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좁은 문 얘기거든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저 밝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잘못이었단 말이죠. 지가 착각한 거라고. 얘가 정말 천사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길이 아니라 좁고 어두운 가시밭길이야, 신한테 가는 길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내할 수가 없어요, 차마. 그냥 그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런 나라 꿈꾸면서 눈을 감죠. 하프가 공연을 며칠 앞두고 구자범이 구도청 앞 야외 무대를 찾았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기로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쪽에 쓰든가 그죠. 이게 역습부터 해갖고 이제 대포가 되거든요. 17일 날 이제 행사 끝나면 5.18 전야제 이 옆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는 안 나가고요.
앞으로 한 5m 정도가 더 나갈 거예요. 5m, 10m 정도. 저만큼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케스트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찹니다. 그래도 못 들날 정도, 못 들나요. 요 공간에 못 들어와요, 오케스트라만. 근데 합창단이 4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오케스트라도 간신히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넓힌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요. 시립 합창단에서 그 자기들 걸 자기가 본다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넓히기만, 바닥만 넓혀주고 여기 뒷간만 저희가 해주면 돼요. 오케스트라. 네. 그 이야기는 저희들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합창단 이야기만 들을 때. 잠깐만요. 예. 예, 선생님, 저 여기 지금 무대 그 금남로에 와 있는데요. 뜻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연이 내일 모레인데 잘못하다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도청 야외 공연 여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우천시에는 광주문화예술원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관 사정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우천시에는 구도청에서 하는 공연을 취소하게 되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흘린 땀과 열정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원래의 목적은 도청 앞에 공연이 주가 되고 정말 클래식 매니아를 위한 말러 교향곡 2번을 그 정기 연주를 해서 문화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공연을 안 했으면 하는 무언의 압력이 좀 있어서 부득이 5월 18일 우천시 공연은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아쉽고 서운하고 힘이 쭉 빠집니다. 이번에 놀란 거죠. 저는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비협조적이구나. 제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무슨 시에서 명령을 내린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 주위에서 시민들이 벌써 이걸 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비협조적이라고 뭐 고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이번에 뭐 님을 위한 행진곡도 없어진다면서요. 광주의 노래가 남아있는 것도 없죠. 다 같이 부를 노래도 별로 없습니다. 지친 거죠. 박제화된 거죠, 그야말로. 30년 세월은 사람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시민군을 붙잡아 가두던 자리는 환락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 폭력 앞에서 김밥을 나누며 눈물로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부터 구름 낀 하늘이 불안합니다. 대기실 안이 분주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늘 있는 긴장이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멋진 공연보다 그동안 마음에 빚을 갚는다는 속죄의 심정이 앞섭니다. 그 시각 구자범도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먹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제부터 안 먹었으니까 문제예요. 어제 뭘 먹고 잤어요? 못 먹고 잤어요? 지난 며칠간 음식이 통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탓에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연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 합창단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일 일이 없잖아요. 우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한 무대에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색다른 것 같고 여기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것 같고 내 목소리가 함께해서 한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것 같고 객석이 하나 둘 차고 이제 곧 5.18 30주년 공연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연. 광주의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에는 이런 해석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런 자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스토리를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는 신기하게도 이름도 장례식이라고 붙였고 사학장에다가 한빛이라는 근원적인 빛에 대하고 얘기했고 5학장 가서는 너 내 사랑아 어둠을 뚫고 한빛 되어 살아나라. 너 일어나. 나는 살기 위해 죽었어. 뭐 이런 말들을 다 써놨어요. 인간의 본연의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건 말러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사람의 고민이건 근본적으로는 같은지도 모른다는 거죠. 맨 처음에 가사 아주 천천히 나오는 일어나, 그 뒤에도 일어나 내 사랑아 일어나,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넘어서 광주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을 깨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잊어가는 시대를 깨우고 거기서 그냥 자기 안에 안주해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목소리처럼 정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어나 이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막 맺힐 것 같고 내 안에서 진짜 모든 세포들이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에 하나는 군중들의 함성이에요. 막 저런 그 광장에서 반주도 없이 사람들이 애국가 같이 부르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소리들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천상의 소리가. 근데 여기서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 우리가 그걸 다시 재현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어떤 음악적인 걸 통해서만 다 같이 어우러지고 함께 함으로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점에서 이 광주에서 말러 2번이 한다는 것들을 나 말러 2번을 하는 게 광주 시민들이건 5.18을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이건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정말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말로도 야 그거 참 진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로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진짜라고 봐요. 한 도시가 그 자기 도시의 어떤 정체성 또는 고유성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광주가 이래서 되겠냐? 광주가 좀 더 5.18의 도시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고민하는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예, 한국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사실은 광주뿐이거든요.
음악은 한 개인의 가슴만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이 어떤 그런 가슴의 울림을 통한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다른 일을 뭐 할 수 있겠죠. 음악 자체가 무슨 사회 전체를 뭐 바꾼다거나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 사회 반영을 시키려고 음악이 된 게 아니라 음악은 사실은 사회의 반영입니다. 그냥 갖다 보여주는 거죠. 너희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보여주면 그게 답니다. 음악은 뭐 모든 예술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고 그 반영을 해준 것이 사실은 하나의 꿈이 되는 거죠. 2010년 5월 18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도 30년 전 광주를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취소된 공연으로 텅 빈 무대, 멈춘 공간에서 시간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광주의 아픔을 잊고 싶어 합니다. 지우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광주의 5월은 지워지지 않을 한으로 남습니다. 봄이 오면 초록잎이 돋고 가을이면 꽃이 피는 것처럼 해마다 5월이면 상처가 돋습니다. 그 상처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우리는 광주의 5월을 노래할 겁니다.